고사성어 퀴즈. 1번 문제. 잘 드는 칼로 마구 헝클어진 삼가닥을 자른다는 뜻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나 사물을 명쾌하게 처리하는 의미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쾌도난마입니다. 쾌도난마는 쾌할 쾌, 칼도, 어지러울 난, 산마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쾌도난마는 중국 남북조 시대 북제를 세운 고향의 일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북제서의 문선제기에 따르면 동이효정제 때 승상이었던 고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고안은 아들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어지럽게 얽히고 설킨 삼시를 하나씩 나눠주고 풀어보라고 했다. 다른 아들들은 얽혀있는 삼시를 한 가닥씩 풀어내느라 안간 힘을 썼는데 둘째 아들인 고양은 칼을 뽑아 단번에 실타래를 잘라버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쾌도난마처럼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천재인 내 친구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쾌도난마처럼 쉽게 풀어냈다 등이 있습니다. 2번 문제.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경험도 자신의 수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은 달을 타, 매산, 어조사지, 돌석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타산지석은 중국의 고대 시집인 시경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시경의 소화편에 수록된 학명이라는 시에 있는데 구절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타산지석 가이공옥. 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네. 즉 군자도 소인에 의해 수양과 학덕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나 잘못도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 실험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다. 인터넷 직거래에서 사기당한 친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직거래 방식을 바꿨다.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면접 준비에 더욱 노력했다 등이 있습니다. 3번 문제. 깨진 거울이 다시 둥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표현으로 특히 생이별한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경중언입니다. 파경중언은 깨트릴 파, 거울경, 무거울 중, 둥글원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남북조 시대 진나라의 황제인 진숙보는 주색잡기에 빠진 한심한 임금이었다. 이때 수나라의 초대 황제인 양견은 차남인 양광에게 52만의 대군으로 진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진나라의 태사자였던 서덕원은 수나라의 대군이 몰려오자 아내인 낙창공주를 불렀다. 그는 둥근 거울을 반으로 쪼갠 다음 한 조각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대는 얼굴과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니 틀림없이 귀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5번째 원소절 도성의 시장이 열리면 이 조각난 거울을 파시오. 내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찾아가겠소. 이렇게 부부는 조각난 거울을 각각 품속에 간직한 채로 헤어졌다.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고 낙창공주는 잡혀 수나라의 재상인 양소의 첩이 되었다. 원소절날 서덕원은 약속한 대로 장안의 시장에서 조각난 거울을 팔았다. 그런데 어떤 늙은 하인도 조각난 거울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조각난 거울과 늙은 하인의 조각난 거울이 일치하자 아내인 낙창공주가 생각나 눈물이 흘러나왔다. 늙은 하인으로부터 아내가 양소의 첩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서덕원. 그는 늙은 하인이 가지고 있던 조각난 거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보냈다. 거울은 사람과 함께 갔는데 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아니 왔네. 당신의 그림자는 없고 헛되이 밝은 달빛만 머무는구나. 낙창공주는 남편의 시를 읽고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된 양소는 낙창공주를 측은히 여겨 서덕원을 불렀다.
그리고 연회를 열어 서덕원과 낙창공주의 파경중원을 축하해 주었다. 이 미담이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싸워서 한동안 안 보던 친구와 다시 만나 화해했을 때나 헤어진 연인과 재회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기분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파경중원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예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자. 잘 지냈어?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파경중원하여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헤어져 있는 동안 당신이 많이 그리웠어. 4번 문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는 말로 길 한복판에서 똥을 쌀 정도로 못난 사람은 공자도 포기할 만큼 답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우브리입니다. 하우브리는 아래하, 어리석을 우, 아닐 불, 옮길 이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하우브리는 논어의 양화편에 나오는 말로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길 옆에서 똥을 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공자가 그 사내를 꾸짖자 사내는 부끄러워하며 도망갔다. 그리고 얼마를 걷다가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서 아까와 똑같은 짓을 하는 다른 사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공자가 다른 사내를 꾸짖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제자의 질문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자왈 유상지어 하우브리. 공자가 말하기를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오직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다. 하우브리는 여기에서 유래된 성어인데 현재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 곳에서나 노상방뇨를 하는 너는 하우브리야.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너는 하우브리야 등이 있습니다. 5번 문제.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즉 거리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뜻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다망설입니다. 가다망설은 거리가, 말씀담, 거리항, 말씀설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에는 황제가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풍설과 소문을 모아 기록하던 패관이라는 벼슬아치를 두었다. 패관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설, 소문, 동화, 노래 등을 수집하는 것이 임무였다. 소설이란 것은 본디 패관의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 가다망설과 도청도설을 빠뜨릴 수 없다. 라는 구절이 반고의 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지금까지 전해져 가담항설이라는 성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담항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가짜뉴스, 딥페이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담항설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같은 가담항설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예문처럼 가담항설은 소문이나 거짓을 경계할 때 사용됩니다. 6번 문제. 떨어진 달이 집에 들보를 비추다라는 뜻으로 인연이 깊은 친구나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생각이 깊어지는 상황을 아름답게 표현한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낙월옹량입니다. 낙월옹량은 떨어질 낙, 달월, 지복, 들보량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달이 지면서 달빛이 방 안에 비치는 그 새벽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그리움에 잠겨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을 낙월옹량이라고 합니다. 낙월옹량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의 몽이백이라는 시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시의 구절 중에 그대는 지금 그물에 걸려있는 몽, 어떻게 날개 얻어 꿈속에 나타났을까? 지는 달 들보를 환히 비춰 밝은 달빛 그대 얼굴 아닌가 의심했었네. 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헤어진 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낙월옹량의 감정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낙월옹량의 감정에 휩싸이며 그를 그리워했다. 7번 문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로 사마천의 사기, 회음후열전에 나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은 많을다, 더할 익, 착할 선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다다익선은 사마천의 사기, 회음후열전에 나오는 성어로 유방은 한신과 조용히 장수들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가령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소? 라고 유방이 묻자 패하는 불과 10만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신이 답했다. 그대는 어떻소? 라고 유방이 다시 묻자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을 따름입니다. 라고 한신이 답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파티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거울 거야. 다다익선이지.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다다익선이지. 8번 문제. 널리 배우고 많이 안다는 뜻으로 견식이 풍부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박학다식입니다. 박학다식은 넓을 박, 배울 학, 많을 다, 알식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박학은 넓은 지식을, 다식은 많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고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박학다식은 실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할까요? 그는 문학부터 과학, 철학, 예술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박학다식한 사람이야. 그는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상대의 어떤 질문에도 쾌도난마처럼 답했다. 9번 문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으로 모든 곳에서 압박을 받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는 넉사, 얼굴면, 초나라 초, 노래가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때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후 한나라와 초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 해하 전투에서 한나라의 유방과 한신은 초나라의 항우를 해하라는 곳에서 포위한다. 이때 한신은 심리전으로 자신의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다. 항우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를 듣고 자신의 군사들이 모두 포로가 된 줄로 착각하게 된다. 심지어 항우의 부하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탈하기 시작한다. 결국 항우는 오강이라는 강가에서 자결한다. 사면초가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자 사면초가에 몰린 과장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치인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여론, 언론, 동료 등이 모두 등을 돌려 그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10번 문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다스릴 수도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무력이 아닌 정치가 필요하다는 뜻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상득지, 마상치지입니다. 마상득지, 마상치지는 말마, 위상, 얻을 득, 다스릴 치, 어조사지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게는 자신을 도운 육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육가는 유방에게 시경과 서경에 있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주 고언하였는데 독서와 공부를 싫어하던 유방은 어느 날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 어르신께서는 말 위에서 세상을 얻으셨다. 그런데 시, 서 따위가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에 육가가 이렇게 되물었다. 말 위에서 얻은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육가는 이어서 상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지만 민심에 순응하여 나라를 지켰고 진나라의 진시황은 강대한 힘으로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형벌과 요역으로 백성을 고통받게 하여 일찍 멸망했다고 간언했다. 마상득지, 마상치지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트업은 마상득지가 중요하지만 기업 운영에는 마상치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 사장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사를 키웠대? 시작은 잘했는데 요즘엔 내부 사정이 엉망이래. 이런 마상득지는 했는데 마상치지는 못했구나.